저는 40대 초반 여성이고 아이 2명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고졸이며 사무실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 형은 저와는 달리 학력이 아주 좋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의사실이라고는 그런 인성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때가 많아요. 사람이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인성이 중요한 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편이었죠. 야, 너 요리도 못하면 결혼 못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돈도 못 벌어. 나처럼 의사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매번 밥 해주러 다니라니까 조금이나마 근사한 집이 될 수 있지 라고 말하곤 했어요. 형님은 그런 식으로 온통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형님도 좀 함께 하셔야죠. 그게 또 대화의 핵심이네요. 아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생각도 해봐야 해요. 형님, 시집살이를 대놓고 시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형님만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못된 말도 많이 하셔서 종종 적가당해야 했는데도 형님은 안 계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서 의사가 되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좋은데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봐야 해요. 여러분은 공부를 못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돈도 벌지 못하니까 항상 집안일만 하고 계시죠. 형님,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이라니요. 저한테 심하게 말씀을 하셔서 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 정도면 쟤를 그냥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형님은 의사이기는 하지만 집안일은 재미있지 않아서 음식도 다 하잖아요. 얘야, 의사니까 집안일 정도는 못할 수 있지? 너는 뭐냐고 의사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지? 너 정도 되는 건 부엌 대기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나? 말씀을 하지 않고 배기듯이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형님 진짜 말이 너무 심해.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소리는 무시하고 봤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치켜세우면서 저를 무시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이 들었어요. 이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도 어딜 왔던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이 이렇게 못된 태도를 보이면 시어머니가 종종 제 지키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쿠, 동서는 또 왜 그렇게 구두쇠하게 대하고 있는지. 왜 매번 부엌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면서 하는 건지. 난 부엌이 이렇게 난잡해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공부를 잘 하려면 정리도 잘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공부를 못한 거겠죠. 그렇다고 형이 부엌일을 아예 안 하니까 부엌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없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음식을 만들 때는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치우면서 하는 편인데 그렇게 지저분한 편은 아니에요. 너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럴게요. 참 보기에 정말 지저분하네. 어서 좀 치워봐. 자자, 첫째야, 이렇게 하지 말고 거실에 가서 앉아 있어.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의사한테 정신없어서 집안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어딨는지 알아? 둘째가 음식 만들고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릴래? 어머니가 왜 가끔 중재를 하냐 물어보실까봐. 돈도 벌고 시어머니도 잘 키우는데 언제 둘째만 택해요? 의사라서 돈 버는 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정하고 거실로 갔으면 좋겠어. 어머니께서 우리의 다툼을 중재해 주신 적도 있었어요. 시어머님도 의사의 며느리 형님을 선호하셔서 결국을 내들이 맘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착하지도 않아서 저에게도 잘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공정하게 조롱해 주실 때가 있어 저는 시댁에 와도 조금이나마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고요. 첫째가 너무 뭐라고 해서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귀담아 들지 마세요. 의사가 되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가끔 첫째가 의사라서 좋을 때도 있잖아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어머님, 솔직히 형님이 좀 너무 하시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제 편 들어주시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감사해요. 너나 나나 학력이 썩 좋지 않으니까 첫째를 이해해보자. 공부도 많이 하고 의사식이 되는 사람은 성격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어요. 매일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 그런 건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할 때는 형님같이 저러면 안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알겠어요. 일단 싸우지 않도록 해볼게요. 시집살이는 시어머니의 중재로 좀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컨디션은 좋지 않아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모셔갔는데 시어머니가 글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어머님은 이제 신장 기능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이면 투석을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투석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오래 생각이시면 가능한 한 신장 이식이 권장됩니다. 세상에 그 정도입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어머니는 투석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로 투석 준비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원래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 안 좋아서 하나를 제거한 상태가 애잔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하나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러 다녀야 하는데 오래 살려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가슴이 정말 아파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석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투석. 그거 진짜 힘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거 안 하는 방법이 있대. 신장 이식을 받으셔야 한다는데 이식을 받으려면 신장 이식 수술을 먼저 신청해야 돼요. 신청부터 해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내가 늙어서 성한 곳이구나.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시어머니를 보러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시댁에 온 내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신장 이식을 못 받으면 얼마 못 산다고 해. 정말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신장 이식을 받는 게 옳은 선택인지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수술도 두렵고 얼마 못 산다는 얘기에 충격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어머니가 무조건 회복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신장 이식을 신청하셨다면 기권자가 있으면 연락이 올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연락이 올 거예요. 그동안 투석을 받으시는 것은 제가 오묘하게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 누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겠어. 매번 너희 형님이랑 비교했지만 너희 형님은 바빠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도 못해. 정말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챙겨야죠. 어머니는 앞으로 건강을 회복할 걱정만 하세요. 병수발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투석을 하러 병원을 오가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추석은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는데 할 때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는 했죠. 그러는 동안 형님은 어쩐 일로 조용하더라고요.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눈치껏 조용히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 성격에 그래도 눈치는 있나 봐요. 동서 오늘 어머님 모시고 평원 가는 거야? 고생이 많네. 덕분에 내가 수고를 털었어. 애 좀 써줘아. 이 형님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혹시요. 오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가능한 건 내가 챙겨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지금은 딱히 없어요.
혹시라도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형님과는 묘하게 호의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런 형님이 어색했지만 어쨌든 신경 쓸 것이 하나 줄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추석이 끝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오열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추석이 끝나기까지는 1년도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힘들어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러다가 더 일찍 죽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신장 하나만 멀쩡했어도 이렇게 힘든 일은 없을 텐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어머님은 걸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부축하여 도와드릴게요. 일단 차에 타시고요. 집에 가는 동안 좀 눈을 감고 쉬세요. 잠깐만 여기 좀 앉았다가 가요.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워서 걷기가 힘들죠? 이렇게 힘든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죽겠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 보는 저도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몇 달 동안 투석 다니느라 힘들어 하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석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런 삶은 못 살 것 같아. 더 빨리 죽겠다. 염치에 어긋나지만 너희에게 부탁 좀 하고 싶어. 신장 이식 적합성 검사 받아줄 수 있니, 엄마? 힘이 빠지면 빨리 말해주세요. 그러셨어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저희도 함께 어렵습니다. 형제가 먼저 적합성 검사를 받아볼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당연히 우리도 검사 받아야 해요. 걱정 마세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게요. 시어머니께서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말씀에 일단 아들 둘이 먼저 적합성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고혈압과 당뇨까지 있어서 당연히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죠. 죄송합니다. 남편분은 고혈압과 당뇨까지 있어서 신장 이식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여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조금 기다려보자. 혹시 형이라도 가능하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 나도 그래요. 일단은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아주버님의 결과는 의사 형님이 말해주셨는데 이식이 어렵다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고혈압이 심해서 신장 이식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신장 이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요새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되니 결국은 저밖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신장 이식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신장 이식까지 도와주는 것이 맞을까 생각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니 제가 며느리로서 도와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합성 검사를 받았을 때 이식이 가능하다고 나와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어쩌면 부탁을 받아들이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혹시 괜찮다면 신장 이식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막상 죽거나 하는 것이라면 너무 심한 부탁이라는 걸 알아요. 생각하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도와준다면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잘할 거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어머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수술대 올라간다는 생각에 겁이 나기도 해요. 며칠만 고민해봐도 될까요? 바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해요. 아니야.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지. 멀쩡한 신장을 떼어내서 나이 많은 어머니께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충분히 고민해보고 말을 해줘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제가 조금만 고민해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어요. 며칠간 고민을 했어요. 며느리의 도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 신장을 떼어서 주는 일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바라는 일이니까요. 저는 제 돌이켜 한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장 이식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덕분에 이제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둘째야, 정말 고마워. 나는 내가 이렇게나 많은 도움을 줄 몰랐어. 그 빚은 나의 인생 동안 갚아야 할 거야. 덕분에 한시름 덜었어. 고맙다라며 말씀드렸는데 며느리로서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저야말로 기쁘다는 말씀하셔서 참으로 감격했어요. 어쩜 이렇게나 착하셨을까요?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주신다니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행복해하시며 고마워하셔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형님께도 제게 칭찬을 해주시고 어쩜 이런 일이 있겠어요. 아휴, 어머니께서 신장 이식을 받도록 결정하셨답니다. 했다면서 큰 결심했네. 자식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며느리 동서가 나서다니 정말 대단해. 아우, 나 솔직히 놀랐잖아. 이식 수술이 쉽지 않겠지만 잘 버틸 수 있게 준비해봤기에 형님, 격려 감사해요. 형님이 의사의 수술 준비에 필요한 거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형님이랑 처음으로 사이 좋은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 뒤로 형님도 저한테 좀 친절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장 이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좋아지도록 영양제도 챙겨 먹고 체중도 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사이도 지고요. 여러 준비를 했어요. 내가 정말 기인이 있구나. 둘째, 내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오늘은 내가 점심 차려줄 테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앉아있어. 아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친정집에 왔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신장 이식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이러다가는 저를 칭찬하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을 때가 많았어요. 가끔은 시댁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식구들이 모두 시댁에 모여서 하룻밤을 지내며 축하했죠. 시어머니와 저 둘 다 큰 수술을 앞둔 상황이어서 가족들이 모여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찍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 준비를 해놓았는데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꾸 졸려서 시어멜리와 저는 잠시 안방에 누워 낮잠을 자기로 했어요. 아이 너무 졸리네. 우리는 몸을 잘 챙겨야 하는 시기니까 어디에 있다가 조금 졸자. 그게 더 낫겠다. 아, 다들 오래 자면 몇 시간이 남았으니까 눈 좀 붙여요. 어머니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나란히 누워서 30분 정도 자고 있었는데 영양제 때문인지 속이 갑자기 미식거리더라고요. 저는 눈을 뜨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바이트가 나오지 않고 속이 계속 울렁거리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발견한 해결책은 좀 웃기긴 해도 욕조에 누워있기로 한 것이었어요. 누워서 울렁거리는 속을 진정시키고 있다가 오바이트가 나오면 바로 하려고 했어요. 혹시 누군가 도착해서 욕조에 누워있는 저를 보게 되며 놀랄까봐 저는 샤워 커튼도 일부러 쳐놓고 욕조에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 통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여기에 누워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았어요. 아마 자다 일어나서 부엌이나 거실에 있는 줄로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볼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것일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는 몰래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이제 거의 다 준비되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아기가 태어난 후 저랑 도장 찍으러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겠어요. 그래요. 참 잘 됐구나. 계획대로 신장도 새롭게 되고 아파트도 최대한 줄여서 상속해 드릴 거예요.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에요. 아, 근데 동서는 혹시 의심할 일 없겠죠? 제가 요즘 착하게 대해줬으니까요. 네,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착실히 너희를 돌보고 있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는 내가 이용당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쟤한테 아부하는 생활도 끝이다.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정말 신장을 분리하려 한 남편과 저도 혈압이 올라가 있다는 거짓말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용당하기가 쉽단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친절하게 다가온 것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제 신장을 해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나가길 기다리다가 조심스레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지고 이게 정말 사실이었다는 게 너무 슬퍼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무언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의 말을 듣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와 형님이 바뀌었다고 믿고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쟤를 이용해 먹은 것이어서 충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가 준비한 대로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한 것처럼 저도 자연스럽게 연기를 펼쳤죠. 그래야 내가 준비한 것을 들키지 않고 적절한 때에 사용해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며 여기 제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신발이에요. 어머님 이 브랜드 신발만 신으시나요? 어머니, 세상에, 아이 역시 우리 둘째예요. 어쩌면 너뿐이어서 좋다. 마음이 편해진다. 고마워요. 어머니도 기쁠 거예요. 선물을 정말 잘 골라주셨어요. 형님이 준 선물도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내가 신장 기증의 결심을 했으니 어머니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기쁜 생일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뻐요. 이 행복한 날에는 둘째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은 즐겁게 축하해요. 저희가 기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은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게 칼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에게 꿀리지 않을 연기로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노리는 수술 전 날이었죠. 실은 제가 준비한 것은 형님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준비를 하는 동안 형님과 시어머니는 일상에서 활력을 줄 취미를 찾았다면서 같이 나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요즘 형님이랑 어머니는 어딜 그렇게 자주 같이 나가세요? 뭐 재밌는 것이라도 찾으셨어요? 그래서 요즘 몸이 힘들다 보니 인생도 힘들지 않니? 그러다 보니 자꾸 우려하는 것 같아서. 아, 첫째가 나를 위해 취미 활동을 찾아줬어. 요즘 그거 하러 둘이서 나가는 거야? 어머, 잘 됐네요. 어떤 취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별거 아니고 그냥 꽃꽂이. 첫째가 아는 모임이 있다고 하더니 그래서 나도 밀려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투석을 받으며 매일 힘들어하니까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는 얘기였어요. 그 취미는 꽃꽂이였고 어느 모임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형님이 아는 돈 많은 사람들 모임에서 하는데 매일 꽃시장에 들러 꽃을 구입하여 모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꽃꽂이 모임에 참석하러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꾸미고자 한 것을 가져와서 시어머니가 좋은 취미를 찾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다행하다고 느꼈어요. 형님은 정말 그것에 기뻐하고 계실 텐데요. 시어머니가 어려워하시니까 취미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니 정말 고마워하고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즐겁게 하시니 다행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꽃꽂이 모임에 가기 전에 인감도장을 찾으려다가 한참 집안을 뒤적거렸다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꽃꽂이 모임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인감도장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제 질문에 약간 당황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야, 아니야. 내가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어디다 뒀더라? 형, 보이지를 않네.
안방 화장대 서랍장도 보셨어요?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 보자. 아, 그래. 여기에 있네. 덕분에 찾았다니. 나 그럼 이제 다녀올게. 잘못하면 꽃꽂이 모임에 늦겠어. 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늘도 즐거운 모임 하시고요. 결국 어머니는 인감도장을 챙겨서 모임에 갔어요. 저는 그냥 도장을 쓰실 때가 되었네요. 생각해보니 같이 모임에 갔다가 돌아온 형이 꽃꽂이 바구니, 가방과 코트를 식탁 위에 두고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다. 그때 형이 엄청 섬세한 꽃꽂이를 했던지라 손이 계속 바들바들 떨렸어. 힘들었어. 손 좀 씻고 올게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간 형님. 어머, 이 꽃 정말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고생 많았다. 이렇게 집안일까지 하고 와서 라고 챙겨 가방을 걸어주려 코트를 들었는데 주머니에서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이 툭 떨어졌어. 처음에는 잘못 본 것 같아서 도장을 다시 코트 주머니에 넣고 코트를 걸어두려고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해서 도장을 다시 꺼내 코트 주머니에 다시 넣고 코트를 걸어두려 했어. 예민한 느낌이 들어 형이 돌아가신 뒤에 들여다봤더니 숨겨진 곳에 인감도장이 있었어. 혼자 시댁에 남아있는데 시어머니가 꽃꽂이 모임에 항상 들고 다니는 큰 가방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어쩐지 꼭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는데 그 봉투 안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시댁의 아파트를 제 형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있었어요. 그것도 시어멜리의 인감이 찍혀 있어서 더 놀랐어요. 뒷장에는 법무사에서 적어준 듯한 메모가 있었는데 내년에 법이 바뀌기 전에 상속을 해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알게 되었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처음부터 제 심장을 노리고 연극 무대를 꾸몄던 것 같아요. 저에게 친절한 척하면서 꽃꽂이 모임 참석이 좀 있어서 둘이서 아파트 관련 상속 문서를 보러 다녔던 거였어요. 두 사람의 본성은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진실한 모습이 나타난 거였죠. 남의 신용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역겨웠어요. 그들의 친절함은 다 연극이었다는 걸 깨닫니까 진심으로 역겨웠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 서류에 있는 법무사의 이름을 기억해서 다시 서류를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법무사에게 가서 저도 시어머니와 형님처럼 일을 연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 씨, 며느리가 될 예정인데요. 방금 시어머니와 형님이 방문하셨었거든요. 어머님이 뭔가 물어보셔서 오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들이 방문하셨다고요? 무슨 내용인가요? 그들이 정말로 연기를 한 것 같진 않은데 이 방송국 인터뷰에서는 약간 억지로 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신장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동안 저도 상속 계약서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지고 계신 것과 관련된 증거를 녹음하여 보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또한 법률 자문에서 신중한 접근으로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아파트를 상속하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이 모든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며 실제로 시어머니와 형님이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연기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꽤나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은 이유는 그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꽃꽂이 모임에 정말 참석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화장실 안에서 저는 모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은 연기를 하며 저를 비난까지 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주 뒤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어요. 며칠 동안 정밀 검사를 받고 컨디션을 조절했어요.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날이 되었어요. 아이고, 드디어 이 날이 왔네.
둘째야, 거듭하지만 정말 고맙다.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겠지만 별 말씀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네요. 수술이 끝났으면 회복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시어머니에게 제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신장 이식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와 나란히 누워 링기를 맞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곁에 있던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거짓말도 못할 순간이니까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형님이랑 꽃꽂이 모임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시댁 아파트를 형님께 상속해주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러자 생각지도 못하게 사실을 드러낸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뻔뻔하게 모르는 척하면서 말하는 게였어요.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파트를 내가 다른 상속자들보다 먼저 상속받은 걸로 말됐다. 그래서 자는 시어머니가 밤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런 일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해요. 만약 내가 그런 도움을 주었다면 너에게 주었지, 그들에게 주지 않았겠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말을 들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증거 없이 말할 줄 아셨어요. 너무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이라서 한참을 잘못 이해하셨어요. 게다가 저는 법원에서 녹음한 것을 들려줬어요. 거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못하다가 결국 들킨 걸 알면서 변명을 했어요. 그렇기는 한데 아파트는 원래 나에게 상속해주려고 했던 거야. 법이 바뀐다고 해서 급하게 한 것뿐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기분이 그렇게도 나쁘니까 기분 나쁠 만하지 않아요. 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건 나야. 그런데 아파트는 형님이 상속받아서 갔어. 제 신장을 기증하려고 내 앞에서 연기하고 저를 이용하여 먹였다는 거지만 아니에요? 어제 당신들도 들었잖아. 형님이 멍청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아주버님과 형님 모두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이용하여 먹으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났기 때문에 전부 말하자 해서 시어머니도 더는 변명할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대뜸 이렇게 말한 건데요. 아이 그런 솔직한 얘기를 했지. 그래서 뭐 어때? 내가 팔자 있는 집을 가지고 있어봐야 어떻게 달라지니? 너도 내가 넣어둔 적금이나 조금은 줄게. 아, 그러면 되지. 너가 며느리로서 따져서 말야. 나한테 신장 이식을 해줄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왜 열내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의사인 너희 형님이야야 신장을 떼어야겠다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곧 수술이 시작된다고 하는 건 이미 늦은 시기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나왔어. 나는 그 모습을 정말 역겼어.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확실히 등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이 모든 연극을 내가 부를 차례였어.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링게를 뽑아버리고 말했어. 지금 느끼는 것이야말로 말씀이에요. 나는 주지 않을 테니까 아파트 바다로 가는 형님께도 다루고 싶다고 해봤어. 그런데 그 자랑꾼 의사 형님은 어머님께 신장을 결코 주지 않을 거야. 그 지독한 형님이 어머니도 한번 보게 해봐라. 나는 그렇게 말했다. 침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야, 잠깐만, 둘째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라, 의식 못 받으면 나 죽는다고 말이야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 지르며 오열을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온 후 형님 병원에 가서 문을 두드려 열었고 의식이나 되면서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남의 신장을 빼내려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의사라니요. 여기서 의사하고 있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병원을 떠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에 간호사는 물론이고 환자들까지 와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렸다. 형님이 얼굴이 파개져서 소리쳤어요. 통서 여기 와서 왜 이래? 그리고 내가 그런 적이 어디 있어?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신장 인식해줄 거라고 먼저 말한 거잖아요. 제가요. 그건 아니죠. 형님이랑 아주머니는 신장 시켜 적합하지 않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렇다 쳐요. 그럼 사람이 고마워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뒤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아파트를 상속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느냐고요? 의사라는 사람이 아이 무슨 증거로 그런 소리를 해. 역시 동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무식한 사람인가 보네. 얘야, 나한테 와서 다짜고짜 따지자면서 누명을 씌울 수 있을 줄 알아요. 내가 지은 일에 대해 와서 이 무지한 사람한테 계속 발목을 잡히네요. 아휴, 글쎄요. 누가 진짜 무지한지 보아야 해요. 저를 속이려고 꼬꾸미로 모여서 연기까지 했잖아요. 그 무지한 연기가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또한 증거를 찾으신다고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소리치며 법률 문제에 따라 녹음한 내용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녹음했어요. 회의 중에 모두가 들었고 모두들 즐거워하며 제 생각을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다 조작이에요. 내가 그 대학을 못 나온 통나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증거를 조작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몰아가려는 거야?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믿으실 필요 없어요. 없다고요. 조작이 아니라는 건 들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만 쓰세요. 형님이 다 들켰어요. 당신은 앞이랑 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게다가 학력이 직업인이 하는 이유로 남을 멸시하고 심지어 의사 일을 하면서 남의 몸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의사를 할 자격이나 있어요. 형님은 아니라면서 소리쳤지만 증거가 빤히 있는 인상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형님은 못 참고 안색이 파래진 채 그 자리를 뛰쳐나가더라고요. 정말 쌤통이었다. 사람은 이런 결말이 어울렸지? 그 후 저는 시댁과 연애를 끊기로 했어요. 남편도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배신감이 느껴지고 지긋지긋하면 함께 연을 끊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둘째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떠난 뒤 나는 의지할 곳 없이 혼자 힘들게 살고 있어. 아이고, 혼자 고독히 지내면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받으러 다니고 있어. 신장 이식은 대기자가 많아서 5년에서 7년은 기다려야 한대. 아주 춥겠어. 내가 다시 생각을 바꿔서 나에게 신장 이식을 해줄 수는 없겠니? 어머니 아직도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결심해서 말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네. 어머니야, 미안해.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에게 신장 이식을 받기로 해놓고 뒤에서 첫째한테 아파트를 상속해주기로 한 것,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줘. 응. 어머니 아직도 중요한 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형님께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납니다. 그러나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은 어머니와 형님이 제게 속이고 우습게 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가 멍청하고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꼬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어머니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심각하게 잘못을 저질렀고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첫째가 절대적으로 나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긴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장 이식 적합성 검사도 통과했는데 첫째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적합성 검사에서 탈락했다고 하지만 나는 첫째 말만 믿고 아파트를 상속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어. 넌 없다. 나에게는 참나. 이제 와서 이러면 늦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형님은 절대로 신정이 신고 안 해줄 거라고 했죠. 어머니도 이제 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첫째랑은 이제 연락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 좀 믿어줘, 둘째야. 너 아니면 나 도와줄 사람 없어. 그래도 나는 더는 도와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인생은 어머니님이 책임지세요.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시어머니를 냉정하게 대해야 했어요. 제가 며느리가 되는 도리를 생각하며 신장 이식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뒤에서 저를 멍청하다 비웃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끝까지 이기적이고 못난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거짓말이 다 들키는데도 미안해한다든가 시어머니를 도울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님과 얼마 뒤 우연히 마주쳤어요. 형님이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 근처에서 말이에요. 지나가고 있는데 형님이 그 근처에서 짐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일부러 말을 걸어 보았어요. 어머, 형님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짐 나르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태연하게 말을 걸자 형님은 아주 놀라더라고요. 동서 왔어. 나 침 나르는 중이야. 동서는 웬일이야?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병원에서 일 안 하시고 계속하여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잘 보니까 의사 가운도 안 입으셨네. 아이 나 이제 여기에서 일하네. 그래서 짐을 빼고 있는 거야? 동서는 볼 일 있으면 얼른 지나가 봐이 형님은 어떻게든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웃음이 났더군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들어보니까 형수님이 당신의 신장을 가로차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실이 알려져서 그 병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나 봐. 그래서 병원에서 형수님 공고사직을 했는데 형수님이 안 나간다면서 한참을 버텼다. 그러다가 결국 병원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못 버티고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참 그러게 본성이 되었네. 주변에 진작에 잘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좀 덮어줬을 텐데. 얼마나 못됐으면 따돌림까지 당했겠죠. 안 봐도 눈에 현실이 보이네요. 훤하네. 어쨌든 형수님이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어서 퇴직했는데 다른 병원에도 소문이 나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휴, 그 정도면 완전히 매장당한 것과 다름이 없지? 그럴만도 하지. 난 솔직히 좀 많이 고소해. 나에게 그런 짓을 한다니 아주 꼴 좋다. 그러게 말이야. 당신한테 한 짓을 듣고 나니까 정말 배신감을 느끼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한 식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도 똑같고 말이야. 정말 다들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야. 저를 못 잡아먹어 달려왔던 형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나니까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아기는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종종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겨드리겠어요. 꼭 신장이식이 아니더라도 투석으로 오가는 것이라도 병수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애써 돌아온 결과가 고장시였습니다. 그래도 식구라고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견뎌내려고 노력한 세월이 진정으로 멍청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내 인생에서 내보내야 했어요. 시댁과의 교류를 끊고 나니 일상이 얼마나 즐거워졌는지. 이제는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만 쌓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식구가 있다면 과감히 연을 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저에게 정신 차려달라며 딱딱하게 야단치시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